고갱 작품 같은 거. 어마무시하지. 저 정도만 해도 한 100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억. 네. 그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리고 고려 청자도 잘 보시면 상감 기법 지금 보이시죠? 좀 다르다, 상감 좀. 기법. 어떤 게 저는 다른지. 말이죠. 그냥 애국심으로 고려청자 1등. 그다음에 펄고갱. 그다음 픽셀아트 저거는 모르겠어. 저거 어디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 1등이 순서대로 1, 2, 3등이다. 저는 거꾸로일 것 같습니다. 픽셀아트 1등, 폴고갱 2등, 고려청자 3등. 이지 않을까. 근데 픽셀아트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저게 가장 비싸다. 저게 근데 몇백억 최근의 한다니까. 현대미술이 네네. 저렇게 단순하지만 저게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네. 값어치가 어마무시하겠죠, 또. 아하. 저게 뭐야. 오늘의 쌤을 모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주 반가운 이 업계에 저희가 좀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쌤 바로 이분입니다. 쌤, 나와주세요. 인타 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트코인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작년 6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암호학자 김승주입니다. 근데 고려청자에는 왜 나오셨나요? 아까 제가 뒤에서 들었더니 뭐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세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좀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저것을 청자상감, 매죽 포도문 표형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다. 저것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한 16억 5천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낮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리고 초가인데. 저 두 번째가 이제 폴 고갱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거죠. 125억 7천만 원. 진짜 훨씬 많네. 오, 거의 맞추셨네요. 대략 맞추셨어요. 100억대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미술에 관련해서 제가 좀 조예가 깊거든요. 갑자기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것의 이름은 크립토펑크 7523이라는 작품이고 저것이 작년 6월에 팔렸고요. 말도 안 돼. 140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140억이요? 죄송한데 이건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148억 뭐 이렇게 나가요? 그거잖아. 한 번에서 픽셀 깨진 거잖아요. 사실은 왼쪽 두 개와 오른쪽 저 픽셀 아트라고 돼 있는 크립토펑크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NFT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NFT요? 네.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서 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글자죠. NFT 이거. NFT는 네. Non-Fungible Token.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즉 영어로 굉장히 들어도 어렵고 지금 한국어로 들어도 어렵고. 논까지 이해되세요? 들었거든요. 논하고 토큰은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NFT가 뭐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NFT를 사고 팔고 하시는데 NFT를 눈으로 확인하신 분은 거의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NFT는 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들 거래를 하시고 그러고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거품도 많이 끼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NFT를 공부해야 하는지 또 이 NFT의 정확한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이거 불안하시죠? 이런 거 보면 예, 게임하다가 예. 화면 잘못됐는데? 이 작품이 그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요. 매일매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을 5,000일 동안 그려서 하나로 이어 붙인 겁니다. 한 개 한 개 그림인 거구나. 이 작품이 작년 3월에 매매가 됐거든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아니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려도
한 15년 정도는 열심히 그렸을 테니까 시스템의 역적이 그렇죠. 5천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5천 점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50억. 50억 50억? 정도는 저거 근데 저건 저렇게 5천 개 찍고 여기는 점 한 30몇 개 찍었는데? 저 공 하나 더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몇 개 안 찍고도 저렇게 비싼데? 근데 사실은 저게 또 어떤 저쪽 조류의 첫 번째 작품이다, 개척한 작품이다 이러면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 500억. 아, 네. 답을 말씀드리면 780억 원에 780억 원에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You're at 25,250,000. Crazy, man. Jesus Christ, what the? Oh my God! 50 million! 69 million? I think it probably means digital art is here to stay.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작품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NFT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붙는 거야.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그 어떤 관심을 집중시킨 어떤 큰 어떤 사건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NFT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나올 작품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비싼 거 있어요? 사실은 저 쌤과 함께해서 자주 뭐 제7의 멤버 뭐 이렇게도 거론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 아닙니까? 화성 가는 형? 예전에 뭐 다지코인 이거 갖고도 좀 문제가 됐었던 그분이 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작품은 그 앨런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린다. 선생님 전 1,000억 하겠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여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의 여자친구는 이제 가수입니다. 그라임스라고 하는 가수고요. 아 가수구나. 여기 보시면 저 천사같이 생긴 워 님프라고 하는 오른쪽에 이제 그라임스의 디지털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을 경매에 붙였거든요. 네.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습니다. 20분 만에. 10분 만에? 이건 말고도 잭 도시라는 CEO가 트위터를 이제 만들고 첫 게시문자를 트위터를 이용해서 날린 거죠. 실제로 NFT 경매에서 32억 7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저걸요? 네. 이거 누가 사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죠. 이거 트위터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누구든 다 볼 수 있고. 뭐야 이게? NFT가 도대체 뭐길래 NFT랑 관련만 있다고 그러면 억대 금액을 받는 거야?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NFT가 뭔지를 이렇게 실제로 이해를 하시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까 제가 NFT는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은 대체 불가능이란 단어와 토큰이란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조단 같은 어떤 운동화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마이클 조단이 신었던가 아니면 마이클 조단 사인을 받았다. 와. 이러면 다른 것과 교환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마이클 조단이 신던 그 냄새가 다르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못 복사하지. 뭐 복사가 안 되는 거야. 안 대체 되지. 불가능. 그렇죠.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 뜻일 거고 토큰 이렇게 붙으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합하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어떤 것. 이걸 우리가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렵죠. 왜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일반 인터넷에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등기 권리증에는 건물의 주소, 그 건물의 소유주,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팔려갔다. 그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NFT는 이 등기 권리증과 똑같습니다. 웬 사자가 기관총을 메고 막 달려가고 있죠. 이 작품에 해당하는 NFT가 뭐냐 하면 제가 NFT 등기 권리증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저기 보시면 name이라고 해놓고
클라우 페스터텍 라이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것은 저 그림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디스크립션 해놓고 내용이 있는데 저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써 있는데 저게 저 그림을 그린 사람, 소유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미지라고 해놓고 뭐 IPFS 쭉 복잡한 거 나와 있고 .mp4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원본 작품이 저장돼 있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저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NFT를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강연 때 블록체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가요? 사실은 그 당시 에이스가 우리 유민상 님이셨잖아요. 예, 그랬던가요? 네. 정답 말해주세요. 정답은?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블록체인이 갖는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그거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안 지워지고 계속되고 그거 바뀌지 않는다. 누가 위조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네. 탈중앙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변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명성, 그렇죠? 그리고 뭐 가용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NFT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NFT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영구히 기록이 남는다. 지금 유민상 씨가 지금 말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디지털 작품에 NFT가 붙으면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 등기권리증은 그래도 이렇게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NFT는 어쨌든 파일 형식으로 주고받는 건 거고 네. 이건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일단은 NFT 자체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등기권리증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가치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디지털 작품이 있는 것이고 NFT가 부과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작품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불법 복사.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굉장히 쉽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NFT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 있죠. 최초 원본의 주소가 등기권리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복사본인지를 구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중에는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지옥은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툰과 종이로 인쇄돼서 나오는 만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가 있냐면 종이로 인쇄돼서 나오는 만화는 초판본의 개념이 있어요. 제일 처음 찍은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웹툰은 그런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쉬우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NFT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소에는 최초의 지옥 원본이 있다. 이걸 표시를 블록체인에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의 한 복사본 웹툰과 NFT가 붙어 있는 건 얘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네. 원본 컨텐츠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 원저작자는 나야.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깐 반짝 인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NFT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디지털 아트랑 결합했을 때 분명히 얘가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원본 컨텐츠죠. 그래서 원본 컨텐츠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면 저는 괜찮은 기술 개발 수단, 괜찮은 사업 수단이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NFT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떤 것들이 주요한 NFT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픽 카드들 구걸하는 거 봐라. 컴퓨터 가격이 그렇게 올랐어요. 카드들. 아유, 내 새끼들. 게임을 못해.
아, 우리가 배웠던 원인프. 야, 65. 이 NFT라는 게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소유권을 기록한다. 이런 개념이 나온 건 2010년 초반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다. 오래됐네. 그때 이미 개념들은 나왔고요. 그러다가 야 이거 돈 되겠다. 이걸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맷 홀과 존 왓킨슨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NFT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전체 개수는 1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 캐릭터가 한 6천 개 정도 되고요. 여자 캐릭터가 한 3천 개, 좀비 캐릭터가 한 80개 정도 있고요. 좀비요? 유인원, 외계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거. 140억짜리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저거 하나에 140억이에요? 그렇죠? 진짜요? 하나에? 전체가 아니고요? 네. 우와. 100개쯤 있으니까 한 1조 원어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네요. 아, 쟤네들이 NFT 세계에서는 모나리자급 대우를 받습니다. 도전이라는 거. 제가 민상 씨를 위한 제 사인을 지금 특별히 요 수업 끝난 다음에 사인이요? 바로 해서 NFT를 드릴게요.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상 씨가 원한대잖아요. 누가요? 희소성을 가진 최초 언제요? NFT. 이따구로 대충 만든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냥 막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크립토 펑크도 네. 나오자마자 천문학적인 액수가 붙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가격이 그냥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립토 펑크가 히트하게 된 것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술 작품을 어떤 디지털 아트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진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앨범에 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만 주로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 휴대폰에 있죠. 그렇죠. 사진을 SNS에 올리지. SNS에 올려서. 그렇죠.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성 테니스 스타 중에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자매. 네. 남편분은 세레나 윌리엄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크립토 펑크 작품을 생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럽을 중심으로 NFT가 붙은 크립토 펑크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인싸들만 갖고 있어. 이게 네. 더 강하게 사람들 뇌리에 박히는 거고요. 실제로 저 크립토 펑크를 통해서 네. 거둔 매출액이 6,772억 원에 달합니다. 소리가. 사서 돈 버네. 땅 파서 돈 벌어요, 진짜. 진짜. 저희가 뭐 조 얘기한 게 정말 그냥 틀린 말이 아니었고. 저건 또 뭐예요? 이제 크립토 펑크가 고기 어떤 NFT나 암호화폐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라고 그러면 네. 그것을 보다 더 대중화시킨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뭐냐면 암호화폐를 주고 고양이 아이템을 산 다음에 쟤를 잘 키워요. 다 크면 짝을 지어줍니다. 그럼 이제 알이 태어나오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희귀한 고양이 캐릭터가 알을 깨고 나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부여되는 겁니다. 네? 실제 가장 희귀하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크립토키티 드래곤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2018년 9월에 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NFT가 이게 원본이고 누구한테 팔려갔다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죠. 그래서 이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저 게임이 NFT를 대중화시키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이렇게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NFT가 가진 진짜 중요한 가치는 네.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 어떤 문화의 장벽을 굉장히 낮춰줬다.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 아까 보신 뭐 도자기 이런 걸 팔려면 네. 어떻게 팔아야 됐습니까?
미술적 교산. 경매장, 뭐 시장에- 크리스티 이런 데 예. 올려서 그렇죠, 팔아야죠. 예. 경매 사이트, 갤러리를 통해서 소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아마추어 작가들이 내가 갤러리를 통해서 내 물건 어떻게 팔지? 이런 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들을 상대를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시장이 열렸냐면 등산을 갔는데 너무 어떤 산의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내가 거기다 NFT를 붙인 겁니다. 이거는 김승주가 언제 찍은 거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내가 내 물건을 팔아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작가들한테는 NFT는 굉장히 큰 시장을 열어준 거고요. 국내에서도 실제 모 여성 시인이 NFT를 이용해서 900만 원에 낙찰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막 엉덩이가 드석드석 거리는데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인터넷 쇼핑몰인가요? 이미 인터넷상에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오픈시라고 하는 현재 1114만 개의 NFT가 거래되고 있고요. 하루 거래액이 9,319만 달러. 천문학적인 액수죠. 저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판매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디지털 작품에 대해서만 NFT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FT의 활용 분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또 쓰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똑같은 걸 적어놔. 와, 말도 안 되네. 뱅크시에도 NFT를 붙였군요. 가상 부동산은 뭐야? 저 알파고랑 대국했던 거. 네,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와, 이세돌 씨도 야. 게임 업체가 아주 NFT에 관심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NC 다이너스가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무슨 칼을 들고 있네요. 저 칼의 이름이 뭔가요? 집행검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예, 전문 분야가 나왔네요. 유민상 씨가 그거 사셨다며요. 아니요. 저거 못 삽니다. 엄청 비싼 칼이에요. 저거 정말 사실 갑자기 저거 생각하니까 NFT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게, 엄청 이게 비싸서. 정말 이거 사실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오질 않는다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현금으로도 그래서 뉴스에서 정말 많이 1,000만 나와요. 원이 넘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한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집행검. 예. 실제로 많은 게임들은 게임 자체는 사실은 공짜죠. 여러분들이 게임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공짜로 설치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예. 주로 이제 게임 회사들은 그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게임 아이템들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 각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이 아이템은 누구 거다 이렇게 써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상님이 집행검을 얻었다. 그러면 이 집행검은 유민상 씨가 소유하고 있다. 요것을 그 해당 회사는 컴퓨터에 기록을 남겨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해커가 그 회사에 침투해서 컴퓨터 계정에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걸려본 적 있습니다. 그런 적. 그러면 그냥 아이템이 날아가는 거죠. 네, 해킹당해서 아이템 어느 날 적 접속했는데 나의 뚱뚱 기사가 예. 빨가벗고 있는 거야. 없어졌어 다. 어머. 어떻게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놨던 아이템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사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게임 아이템은 누구 겁니다. 이 기록을 NFT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블록체인은 삭제나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지킬 수가 있죠. 최고네 블록체인. 유민상 씨가 기다렸던 소식이네요. 블록체인 최고네. 이거 빨리 좀 들어가야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팔 수 있나? 할 수 있죠. 회사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렇죠. 회사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거니와 그 아이템을 개인 간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의 소유주가 뭐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뀌지 않고 또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게 하니까 게임 회사로서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하면서 돈도 번다. 이 부분에서 좀 의견들이 많아요.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게임은 그렇게 돈이 아니라 즐기는 거로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은 걸로.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NFT가 너무 뜨다 보니까 NFT 얘기만 붙으면 회사 주가가 그냥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NFT를 남발하면 사실은 게임은 재미없는데 아이템만 넘쳐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넘쳐나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안 하죠. 최근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NFT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 뭐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또 하다못해 무슨 뭐 공연에서 어떤 마시던 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NFT화 시켜서 상품화 시킬 수가 있겠죠. 말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가수 세븐 씨도 음반을 NFT로 했다고 제가 봤는데 좀 우리 멤버 중에서 또 가수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음반 그 NFT로 한번 내보시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NFT 얘기 말씀을 들으면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좀 확장이 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 NFT가 원본 콘텐츠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본 콘텐츠의 가격이 그래도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는 뭐 동감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NFT 시장이 크게 된 건 이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되면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미래 기술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진짜 다 나오네요.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까지. 어머, 저 캐릭터 너무 귀엽다. 인천 크래프트? 와, 잘 만들어놨네. 아, 이거. 아프다 진짜. NFT도 힘들고 메타버스도 힘든데 이게 결합됐다고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약간 멀미가 난다는 분들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이 또 생겨나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NFT 얘기를 하기 전에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가상, 추상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 유니버스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3차원 가상세계, 컴퓨터 공간의 가상세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있잖아요. 이런 것도 메타버스입니다. 싸이월드 같은 것도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로깅 형태의 메타버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글 어스 같은 거 보면 뭐 세계 여행지가 이렇게 화면에 그대로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거울 세계라고 부르는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 NF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뜨면 NFT도 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새 핫한 메타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일간 활성 이용자 수 3,260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활성 이용자 수는요, 등록자 수가 아니고요. 매일 들어와서 놀다 가는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하나.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 광고 등으로 돈 제일 잘 버는 업체 중에 하나가 어디 있죠? 네이버. 지금은 이름을 바꾼 메타라는 기업이나 페이스북. 뭐 그렇죠. 네. 뭐 유튜브 뭐 이런 데겠죠. 보통 옛날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 한 번 사람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페이스북을 하다 나갈까요? 한 두세 시간 하나? 20분? 12분 37초. 25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 되게 오래 하는구나. 자, 그러면 로블록스에 3,260만 명이라는 사용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저기서
놀다 갈까요? 게임은 다르지. 1시간 이상 갈 것 같은데. 3-4시간 하나? 2시간? 2시간 30분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래서 모든 광고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싸이월드에서는, 즉 과거의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단순히 소비자입니다. 그냥 나는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로블록스 같은 현대판 메타버스는 네. 이용자 이퀄 프로슈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 뭔 생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벌 수도 이 있어요. 플랫폼에서? 로블록스는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 제작 도구를 지원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제작 도구를 갖고 누구든 만들 수 있고요. 우와. 그걸 너튜브에서 동영상 올리듯이 게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돈 되는 건지 몰랐네. 그렇게 해서 돈을 근데 실제로 좀 너튜브처럼 많이 벌게 되나요? 이미 외국에서는 네. 작년 1년 한 해 동안 24세 청년이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0억 넘는 거예요. 10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하면서 10억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실 지금까지 게임 하기만 바빴지. 아이고 로블록스 할 걸. 그런데 떼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아이고 로블록스 할 걸.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저 유튜버인데요? 이러듯이 저는 로블록스에서 일하는데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슈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튜브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저작권? 저작권이죠. 아, 역시. 그런데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도 이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 원본은 뭐고 복사본은 뭔가, 이것을 구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NFT가 있는 거죠. 이게 접점이 있구나. 그래서 NFT가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 프로슈머의 경제 생태계를 공고히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제페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도 프로슈머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바타가 착용하는 디지털 아이템들, 이것을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아이템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갖가지 디자인으로 의상들, 귀걸이들, 스카프, 신발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제페토에서 실제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가? 1세대 크리에이터 중에 렌지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맞습니다. 의상 디자인하는 맞습니다. 친구죠. 네. 그때 4천인가 5천인가 번다고 하잖아요. 월이요? 한 달에 1,500만 원. 1,500. 그것도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을 가지고? 1년으로 따지면 뭐 억대 연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귀걸이라든가 옷 같은 것을 또 복사해서 짝퉁을 만들어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실 세계도 짝퉁이 있는데 디지털 공간은 더 쉽겠죠. 이것을 막아주는 게 또 NFT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템들을 딱 보면 저건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렌지가 만든 거구나. 저건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명품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찌는 각종 명품들 있잖아요. 이걸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으로 바꿔서 팔고 있습니다. 자, 나도 현실에서 못 신는 명품을 괜히 아바타가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뭐 집 빌라, 정원 같은 걸 똑같이 꾸며놓고 거기서 패션쇼도 하고 물건도 팔고 뭐 합니다. 자, 찌가 메타버스에 왜 들어왔을까요? 그 아이템 뭐 해봤자 진짜 명품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MZ 세대들이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쓰다 보면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가 되니까 돈을 쓰게 되겠죠. 역시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찌가 어려서부터 우리 브랜드에 노출시켜서 잠재적인 고객으로 만든다. 대박이다. 내가 아는 브랜드다. 이렇게 또 만든. 실제로 명품을 사면 그것과 똑같은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또 간접 홍보가 되겠죠. 그런 메타버스의 어떤 활용 기능들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NF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까 그거 맞아. 그거 궁금하긴 하네요.
메타버스 부동산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겠는데 부동산은 뭐예요 도대체? 부동산 부금화물 아니에요? 부동산. 이제는 부동산 하다 보니까 가상 부동산도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왜 사는 거예요? 이제 가상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뭐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 가상의 땅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의 부동산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게 있고요. 아니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부동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땅을 사서 거기에 집 짓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실은 가상 부동산도 NFT와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상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근데 사고 팔 때 어느 동네 사세요? 우리 가까운 복덕방에서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 찍읍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전자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NFT, 즉 전자적인 등기 권리증에 어떤 땅을 누구한테 팔았다 이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뭐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만족감이라도 느끼면 뭐 그런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저걸 왜 돈을 주고 사지? 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미 외국도 그렇고 많은 가수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같은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공연을 보고 있고요.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수들이 공연할 때 그 부동산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공연할 장소를 돈 주고 대여를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배경이 멋있고 일단 공간이 좀 좋아야 공연할 때도 뭐 좀 멋있을 거잖아요. 아니 가상 세계의 땅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도 있고 저 게임에도 있고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을 텐데 왜 그걸 돈 받고 가서 거기? 그렇죠. 내가 A라는 회사의 맨하탄 빌딩을 안 갖고 있으면 B라는 회사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가상의 부동산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대여해주고 내가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광고 같은 걸 올리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려면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봉에 있는 샌드박스라든가 디센트럴랜드 같은 회사에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거기에 가상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역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기꾼들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킹이라든가 다른 요소로 사라질 수가 있죠. 회사가 도산하면 또 그거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그 가상 부동산을 파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 어떤 이런 가상 부동산이 운영되는 서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주식 부동산처럼. 이게 더 정확하게 그런 사기가 있을 것 같네. 아까 무슨 코인 사기 이런 것도 있었듯이 미리 점수부터 받겠다. 그렇지. 지금 하면 싸다. 이렇게 해놓고 청약을 사람들이 받듯이. 그럼 지금 들어가야지 하고 다 들어오고 나면 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야. 어우 무서워. 이렇게 될 수 생각만 해도. 있네. 이게 무서운 일이네 이게 진짜. 사실은 NFT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품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그때 생각해 보면 무슨 닷컴만 찍으면 막 투자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게 버블로 깨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품이 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꽤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메타버스랑 NFT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 NFT 매매, 또 NFT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이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파워포인트 화면 잠깐 살펴볼까요? 보실까요? 네. 중요한 얘기. 뭐 검은 피카소, 그래서 뭐 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프리컴 with 파고다라는 그림을 내놨습니다. 프리콤. 선생님 저 오른쪽이 설마 작품입니까? 맞습니다. 저거 작품이죠. 저기 그리다 만 것 같은데요? 원래 저렇죠. 약도 아니고 약도? 낙서처럼. 약도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저분 그림이 원래 저래요? 네. 처음 뵈갖고 저분을.
이게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실제로 네이스롬이라는 회사가 저것을 경매시장에 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단순히 판 게 아니라 저 원래 종이에 그려진 저 원본 작품은 NFT 구매자가 원하면 불에 태워서 없애겠다. 그래서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는 포기한 거네요, 거의 그냥. 그런데 사실은 그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네. 우리 저 바스키아 재단이 그런데 동의한 적이 없다. 이것을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것에 소유권을 넘긴 것이지 저작권을 넘긴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한 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NFT가 기록되고 사고 팔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은 전 세계 여러 대 PC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 이슈가 생겼을 때, 네.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까다롭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되고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다음에 NFT 거래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가격, 거품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작품을 살 때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나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NFT만 붙으면 네. 그런 거는 다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NFT가 돈이 된대. 근데 이거는 가격이 좀 낮아서 나도 들어갈 수 있나 봐.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NFT만 붙었다고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역사적 의의를 가졌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근데 NFT가 붙었어.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NFT를 사고 파시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NFT 사고 파실 때 우리 등기 권리증 확인하는 것 정도만 하셔도요. 낭패는 안 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NFT가 붙은 디지털 작품을 사실 때 네. 그냥 사이트에 있는 썸네일만 보고 사세요. 그거밖에 안 보이던데요. 그것만 있던데 그림. 그런데 NFT 작품이 있으면 그 밑에 원본 컨텐츠가 있는 곳에 주소, 아이디가 써 있습니다. ABC 00 막.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본 작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짜 인터넷 주소가 있어서 갔더니 작품이 없는 거예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눌렀더니 흰 소같지 이렇게 또 그림 뜨는 거야. 또 갔더니 해킹당해서 원본이 사라진 거예요. 또는 부실하게 관리해서 없어지든가. 그러면 등기권리증만 있는 거죠. 이러면 그냥 빵원이 되는 겁니다. 많이 알아봐야겠네. 원본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그 원본에 나온 그게 또 맞는 건지도 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통 투자 자산 얘기 나왔을 때 민상 씨가 관심을 갖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걸 봐서 이게 다 집한 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돈을 쓰면서 게임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는 소리에 그렇죠. 열받았죠. 여러분도 그 시가 100만 원 가까이 했던 야광 갑옷이 사라지면 여러분들도 내가 있던 날개가 사라지면 날개가 네, 알게 될 사라졌어요? 거예요. 날 수 날개가 내가 있었는데. 한 달을 고생해서 얻은 건데 다 사라졌습니다. 와. NFT가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제가 강연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NFT는 분명히 킬러 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컨텐츠 쪽, 이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상품들하고 결합돼서 NFT는 굉장히 폭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뭐 테슬라 그럼 뭐 배터리 공부도 하고 삼성 그럼 반도체 공부도 하고 하는데 NFT 쪽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1년 계획을 세우실 텐데 NFT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바람직한 1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쌤 말씀 들어보니까 이 NFT를 신세계로 만드느냐, 우리가 신기루로 만드느냐는 얼마나 이 NFT를 제대로 아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순주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